내일 항소심 전망도 지금부터 본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징역형이 나온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힐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한 발언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내세워서 검찰 정권을 통해서 야당 대표인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옥죄기 위한 법적인 기획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재판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구자령 변호사님.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요, 유죄받았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김문기 존재 몰랐다는 게 무죄 나왔고, 골프 얘기가 이제 유죄가 됐고, 국토부 협박받아서 백현동 부지 변경됐다. 이게 지금 유죄가 됐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던 것들. 민주당은 이것도 이제 무죄 나올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오케이, 그것다 치고, 법조계에서는 이 국토부 협박 발언,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은 민주당 관계자 얘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건 좀 면책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좀 주신다면.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건드리고 무죄를 구성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근원으로 올라가서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고 그 법에 따른 처벌 이외의 다른 조항에 따른 처벌은 다 배제된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근데 네. 이게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1심에서 이미 다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은 이제 이 법에 정해진 처벌 이외에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상에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그건 헌법에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거는 민사상, 형사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직무와 상관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한 발언인데도 뭐 모욕죄나 이런 걸로 벌금형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리를 그대로 땄을 경우에 국회 증언감정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배제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은 그럼 역으로 해서 그 논리대로라면은 국회에 불러가지고 정말 카메라 다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대서특필되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맘 놓고 거짓말하라고 장을 열어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다른 게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한다라고 하면은 그 형량은 벌금형에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요.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고발 안 해버리면 그럼 거짓말 대잔치하라고 열어준 다음에 처벌도 못하고 공직선거법은 배제된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면책특권도 거짓말일 경우에 배제되는 마당에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공직선거법을 날리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게 1심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논리에서 판단이 된 걸 재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보자는 지금 취지입니다. 내일 항소심에서 민주당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보고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 골프 얘기 박수현 의원은 이것도 지금 무죄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국토부 협박 발언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지금 구자령 변호사님 마찬가지고요.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유죄를 면키 어렵다는 게 중론인 건 사실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오히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이 2명이 나왔어요. 성남시 공무원과 식품연구원에 있는 직원이 1명 나왔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실제로는 유죄를 입증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옹교 아파트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재명 측의 어떤 유도신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혀.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없고 남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다라고 명확히 증언함으로써 마치 검찰에서 부른 증인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시간 끌기용으로 증인을 불러봤지만 이재명 피고인 측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설 변호사님. 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 좀 복기를 해보자고요. 이재명 대표 측이 증인 2명을 신청했는데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이 대표 측 증인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딱히 유리한 발언을 안 해줬습니다. 불리한 발언을 해줬죠.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을 했고, 국토부가 압박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들조차 지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상황인데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이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까 구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내용적으로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인섭 씨, 그 당시 개인 업체, 우리가 보통 시공업체라고 하죠,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의 어떤 그 업체 측에서 로비 활동을 했던, 그래서 인허가가 김인섭 씨의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의 형을 받은 내용인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 정진상 비서실장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김인섭 씨가 당시에 백현동 아파트와 관련해가지고 4단계 정상향의 허가를 얻어낸 것은 김인섭 씨의 로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문으로 박제가 됐어요. 그게 지금 이번에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입니다. 재판부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허가를 내준 것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 씨, 본인의 과거에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의 로비 덕분이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김문겸 씨를 몰랐다, 백현동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다, 왜 이 얘기하셨죠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약간 잊어버릴, 기억이 흐릿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당시에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가장 그 당시에 그 장점을 내섰던 메리트가 뭐였습니까? 행정의 달인이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본인은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백현동, 그 다음에 대장동, 이 2가지였어요. 근데 김문근 씨 몰랐다, 왜 한 거였어요? 본인 입으로 당군 이래 최대의 지적 사업이라고 했던 대장동에 대해서 각종 비리가 일어나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어떤 비리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시장으로서 모를 수가 있느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불거지자 그때부터 모른 척 한 거예요. 난 모르겠다, 그 사람을. 김문기 씨가 대장동 실무자니까.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 뒤에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허가를 해준 것이 이게 자칫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발언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뭐 저게 대단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네.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일 저도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그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